네, 이번 시간은 전기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설명 화면에서 101번 코드 세무라는 회사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프로그램을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급수 선택에서 전산회계 2급, 그리고 드라이브는 그대로 두시고 회사 코드에서 말풍선 모양 클릭하신 다음에 101 코드 세무 요 회사를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들어가서 화면을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전기 재무제표라는 건데요. 우리가 단기 이전에, 즉 작년에 대한 재무제표, 예를 들어서 뭐 재무상태표라든지 또는 손익계산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전기분 재무제표는 시험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화면에서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이 메뉴 화면에서 왼쪽 밑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제표 등이라고 해서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여기에 이제 메뉴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 밑에 손익계산서라고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재무상태표부터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창이 뜰 거예요. 요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가장 왼쪽 보시면 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부채 및 자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창 그리고 두 번째 창 이렇게 합쳐서 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재무 상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여기 바로 차변에 있는 항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부채 및 자본 이게 바로 대변에 있는 그런 항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제 가장 오른쪽 화면 보시면 계정별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산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이제 쭈르륵 열거가 된다. 그래서 1번 유동자산, 2번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나오고요. 부채도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부채,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에 대한 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장 밑에 보시면 자본 총계 해서 총 자본 얼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도 보시면 자산 총계 총 얼마였고, 그 다음에 부채 총계 총 얼마다.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등식 기억나시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렇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 가장 밑에 보시면 대차 차액이라고 보이시는 요 칸 있죠. 여기에 이제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차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뜨니까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차를 맞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자산이나 부채 요거를 밑에 보시면 하단에 이제 차변 합계 그리고 대변 합계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차대변이 맞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제대로 풀었는지 그걸 체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산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자산 보시면 자, 맨 왼쪽에 이제 코드가 나와 있죠. 자, 이 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코드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정 과목에 고유한 그러한 코드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계정 과목을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금 이렇게 입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코드 번호를 통해서 이제 모든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코드에서 여러분들 F2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 코드에 커서를 갖다 대시고 F2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계정 과목 코드 도움이라고 해서 팝업 창이 뜨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정 과목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좌 예금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코드 번호가 102번인 이 계정 과목이 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당좌 예금이 이렇게 계정 과목으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 도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방금 F2를 눌러서 이 코드 번호를 검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2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쓸 그런 단축키예요. 그래서 F2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웬만한 뭐 계정 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입력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커서가 오른쪽으로 가요. 금액이죠. 금액이 얼마냐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숫자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금액이 잘못되는지 하나씩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산은 뭐 현금도 있고 외상매출금, 바드럼 등등등 여러 가지 자산이 입력이 이미 되어 있죠. 자, 입력되어 있는 거 보이시는데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산인가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이 아니죠. 자산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마다 감가상각비 해서 그러한 것들을 계산한 것에 대한 누계액이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자산 요 차변에 왔느냐? 이게 바로 요 위에 있는 바로 건물 있죠. 건물이라는 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라고 해가지고 해당하는 자산에 이렇게 같이 딸려서 다니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래서 요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인지 또는 그냥 우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인지 또는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어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그거는 요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건물 있잖아요. 요 건물이 지금 보시면 코드 번호가 202잖아요. 202번. 202번 이 건물에 대한 코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코드가 보시면 뭐예요? 203이죠. 203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1차이가 나죠. 200이랑 203이랑 1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코드 플러스 1을 하면 그 해당하는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붕괴한 것을 일반전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력할 때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코드를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코드에서 F2를 눌러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치면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이냐. 자, 물론 여기 참고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참고로 나와 있는 부분에 이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면 참고에 건물이라고 이제 코멘트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찾는 것이 가장 쉽겠고, 요게 그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F2를 눌러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냥 코드 번호만 보고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202번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플러스 1을 해서 203이구나 라고 우리가 코드만 보고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요것만 보고도 건물에 대한 거 요거 2억 5천만 원은 건물에 대한 취득 원가겠죠. 취득 원가. 요 취득 원가에서 우리가 매년마다 감가상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누계액이 지금 1,523만 원이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순수한 우리 장부가액은 2억 5천 마이너스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이제 건물에 대한 순수한 장부가액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에 대한 항목을 봤고요.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가 입력한 금액들이 밑에 합계가 뜨죠. 그래서 우리 자산에 대한 합계가 이 금액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눈으로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채 및 자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부채 및 자본은 두 번째 이렇게 항목에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부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부채부터 보시면 외상매입금, 그리고 지급어음, 미지급금, 예수금, 단기차입금 이런 것들이 이제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드는 F2를 사용해서 우리가 부채를 입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부채 및 자본에서 이제 이 코드를 눌러서 F2를 누르면 부채 및 자본에 대한 항목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산에 대한 거, 즉 현금을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 현금이 검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채 및 자본을 입력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해당하는 그 자산 또는 부채 및 자본 여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만 검색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만약에 현금을 했는데 검색이 안 돼요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지금 부채 및 자본에서 지금 잘못 입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금액은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 및 자본을 쭉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개인 기업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은 무조건 자본금 요 하나의 계정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금액을 쭉 입력했을 때 대변 합계도 자동으로 우리가 집계가 된다. 그래서 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지금 일치하는 상태다. 그러면 제대로 입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유의사항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입력 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184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보면, 자, 1번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가지급금과 가수금. 자, 요거는 해당하는 임직원별로 지급과 회수의 적용을 다르게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사실 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는데, 요게 우리가 가지급금이라는 건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돈을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지금 월급날이 되기도 전인데 돈이 조금 필요하대요. 그래서 직원한테 가부를 해줬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직원한테 가불금을 줬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불금을 준 거는 그 직원에 대해서 월급을 준 게 아니죠. 월급을 주기도 전에 그냥 가불금을 준 거기 때문에 지금 월급도 아니고, 그래서 급여라는 개정 과목을 쓰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바로 가지급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뭐 가불금을 줬다든지 또는 뭐 그냥 뭐 돈을 일단은 줘놓고 우리가 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 지금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지급금이라는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지급금을 썼을 때는 해당하는 임직원이 누구냐를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당하는 임직원별로 이 적요와 이 금액을 따로 입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지금 가지급금이라는 건 우리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에서 F1을 눌러보시고 가지급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지급금이라고 뜨죠. 그러면 엔터를 치면 자동적으로
화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서가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표자한테 가지금을 줬다라고 하면 대표자가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뭐 지급은 한 번 했다. 그리고 횟수는 4번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자 성명, 이름 누구냐라고 해서 김 대표다. 그러면 김 대표라고 이렇게 성명을 쓸 수도 있고,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금액도 세부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여기서 바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 F2를 눌렀을 때 엔터를 치시면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 20만 원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면 요 왼쪽 화면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뭐 요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자, 괄호 2번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충당부채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에 대한 개념은 사실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크게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서 쌓아놓는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 줄 금액을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이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그냥 참고로만 보실게요. 참고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 부채거든요. 그래서 부채에 커서를 놓으시고 F2를 누르신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295번 요 코드를 눌러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 바로 금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단으로 커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단에 커서를 보시면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265라고 해가지고 제조, 도급, 보관, 분양, 운송, 판관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커서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알겠는데 이게 어느 파트냐, 즉 공장 사람들의 우리 회사 공장 사람들의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금액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제조 부분 있죠. 이 제조 부분에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다, 그냥 우리 본사 그냥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보시면 판관비라고 보이세요?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줄여서 판관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본사 직원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이 판관비에다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파트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요 밑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제조, 즉 우리 공장 직원들의 퇴직급여, 그래서 뭐 1,000만 원, 그 다음에 엔터 치신 다음에 뭐 본사 직원들에 대한 거 뭐 500만 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요 합계가 요 상단의 금액에 자동으로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여기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요 하단에 어떤 부서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는 게 다르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손 충당금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보이시죠? 자, 요거는 제가 방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가지고 요 건물에 대해서 요거 설명한 부분 있죠? 요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산에 대해서 건물, 뭐 유형자산, 뭐 예를 들어서 비품이라든지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하는 코드에 플러스 1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대손충당금도 있어요. 대손충당금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 놓은 게 있다. 우리 대손 회계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못 받을 것 같다, 부도가 날 것 같다. 그래서 그 예상하는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입력을 할 때도 이 자산 항목에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2를 눌러서 대손 충당금 이라고 검색을 하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대손 충당금이 검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손 충당금인데 어떤 우리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냐, 그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참고해 보시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109번 코드를 사용한다 라는 것이고, 또 아니면 우리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다 그러면 코드 번호가 달라지죠. 111번 이런 식으로 참고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외상매출금에 대한 코드는 지금 보시면 108번이죠.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에 딸려서 같이 다니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마찬가지로 코드 번호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에 외상 매출금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은 코드 번호 몇 번이다? 플러스 1을 한 109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대손 충당금 만약에 뭐 2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외상 매출금 108번에 대한 요 금액에 대한 우리가 못 받을 금액이 지금 200만 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받을 금액은 외상 매출금 요 25만 원 여기에 대한 마이너스 200만 원을 한 요 나머지 금액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여기 이 3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자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냐 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냐에 따라서 코드 번호가 다르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과 차변의 일치, 요거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시적으로 뭐 데이터들을 입력하느라고 지금 차대변 합계가 차익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여기 오른쪽에 대차 차익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숫자가 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다라고 하면 금액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재무상태표에 대한 거 봤어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거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뒷부분 보시면 190페이지. 자, 190페이지를 보시면 자, 기출문제가 있죠. 자, 창민상사에 대한 거예요. 자, 보시면 창민상사는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단기 회계기간은 2016년이고 다음은 창민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재무상태표 전기분께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표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게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창민상사라는 회사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방금 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닫아주시고 회사 변경을 누르시고 자, 창민 상사를 검색을 해 주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창민 상사로 이제 회사가 변경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푼다라고 봤을 때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메뉴로 들어간다? 가장 하단에 있는 전기분 재무제표 등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메뉴부터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이미 이제 백데이터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딱 봐도 지금 대차 차익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 주어진 자료를 보고 올바르게 수정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우리 이거 자산이랑 부채 자본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정 과목별로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면 지금 자산 총계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보이시죠?
요게 이제 제대로 된 자산 총계가 요 금액인데 지금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금액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뭔가가 누락되거나 잘못됐다. 그래서 그러면 자산부터 한번 잘못된 부분을 찾아봐야겠구나 라고 자 현금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보시면 금액이 13372,000 자, 이거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자, 현금은 제대로 입력됐다. 그럼 패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좌예금이라고 나와 있죠. 당좌예금이라고 나와 있고 20400,000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이 주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나와 있죠. 보통예금에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서 24500,00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손충당금이죠.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과 같이 딸려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회사의 외상매출금이 전체적으로 2,450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못 받을 걸로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자 24만 5천 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장부 금액이 요 금액이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요 금액이다.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그대로 이제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외상매출금 요 금액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게요. 외상매출금 24500,000 제대로 됐죠.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코드 번호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즉 플러스 1만 하면 자, 요 대손충당금 이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다 라고 한눈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금액 보시면 24,500원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자료에 24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이 하나 빠졌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제대로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45000으로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손충당금이 잘못 입력된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체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볼게요. 받으럼 700만 원, 자 제대로 됐고 대손충당금 7만 원 제대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이 나와 있죠. 자, 미수금 보시면 100만 원 나와 있는데 자, 미수금 자, 보시면 여기 있네요. 미수금. 자, 밑에 보이시죠? 자, 미수금 120 코드에 지금 100만 원인데 지금 10만 원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라고 우리 주어진 자료대로 올바르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급금이 보이죠? 선급금 200만 원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선급금 200만 원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단기대여금 450만 원. 자, 단기대여금 위에 있네요. 자, 단기대여금 450만 원 제대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상품 800만 원이죠. 상품 800만 원 제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2,100만 원 제대로 되어 있고 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밑에 바로 딸려온 금액 550만 원. 그래서 이제 차량 운반구에 대한 우리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한 요금액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제대로 됐죠? 550만 원.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코드 번호가 208번이니까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품 500만 원.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150만 원.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 번호 확인을 해주시고 차변 합계가 107-457-000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주어진 자료의 상에 자산 총계와도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산에 대한 거 잘못된 거는 제대로 입력을 했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및 자본 볼게요. 부채 및 자본은 이제 대변에 대한 금액이 나온 거겠죠. 자, 부채 및 자본 하나씩 볼게요. 외상매입금 첫 번째 보시면 자, 금액이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급어음 마찬가지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미지급금 20580-000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금이죠. 자, 예수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면 예수금이 없죠. 그쵸? 예수금이 없습니다. 지금. 그쵸? 예수금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금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자, 예수금 누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락된 거는 추가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추가 입력하기 위해서 가장 밑부분으로 이렇게 커서를 클릭을 해주시고 코드 번호에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F2를 누르시고 자, 예술금이라는 계정 과목 해서 엔터 치신 다음에 자, 금액이 555000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치시면 우리가 누락된 거를 추가 입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 해서 500만 원 나오죠. 선수금 500만 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자본금 해서 3522000 자, 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부채와 자본 총계 107457000 자, 여기도 대변 합계가 107457000 자, 이 부분 일치하는 거 보이시면 우리가 제대로 됐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확인 수설까지 할게요. 대차 차익 가장 오른쪽에 이 부분에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빈칸으로 되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입력이 된 것이다 라고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 완료가 되었으면 별도의 저장이 필요 없고 그냥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까지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하나 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 없죠. 그래서 어떤 게 틀렸나. 그래서 여러분들 뭐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본 게 재무상태표였죠.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손익계산서.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187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재무상태표, 즉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걸 봤다면 이제 손익계산서, 즉 수익과 비용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이 손익계산서는 우리 화면으로 보셔서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바로 밑에 있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 클릭을 해주시면 조금 아까랑은 화면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쭈루룩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과 비용을 쭈루룩 입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책을 한 번씩 보면 일단 우리가 계정 과목 입력하는 거는 똑같아요. 우리 코드 번호를 이용해서 F2를 눌러서 자, F2를 누르면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상품 매출이다 그러면 이 코드 번호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시면 금액을 쓸 수 있는 칸이 나온다. 그래서 금액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거 요거 다 마찬가지로 우리 재무상태표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매출원가 입력할 때는 자, 매출원가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매출원가를 입력하기 위해서 F2 코드 번호에서 F2를 누르신 다음에 자, 매출원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상품 매출원가라고 뜨죠. 그리고 또는 제품 매출원가라고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기업을 가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품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바로 금액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팝업 창을 통해서 매출원가를 입력할 수 있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매출원가 구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 이론 시간에 연습 많이 해보셨죠? 자,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한다? 우리 일단 T계정 그려가지고 구했잖아요. 그래서 T계정에서 이제 차변에 뭐가 나와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나오죠.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더하면 그리고 마이너스 뭘 마이너스 했어요? 기말 상품 재고액 요걸 마이너스 하면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우리 매출원가 구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상품 이렇게 하면 그게 매출원가다. 요 수식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원가를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상품 재고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리고 단기 매입한 게 뭐 500만 원이다. 엔터 치면 그럼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 해서 매출원가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기본 문제 나와요. 근데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입력하는 거를 연습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문제고, 이제 우리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걸로 기출문제 형태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191페이지 보시면 특별회차라고 해가지고 제1상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를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일단 우리 제1상사라는 요 회사로 가야겠죠? 그래서 회사 변경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제1상사라고 하면 이 회사가 두 개가 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회사 코드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코드가 2002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두 개가 뜨지만 코드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 그래서 2002번 제1상사로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이 부분을 우리가 클릭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다음은 제1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이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되어 있는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를 일단 보시면 뭐 상품 매출부터 해가지고 매출 원가, 급여, 여러 가지 수익과 비용들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고, 이제 화면 오른쪽은 뭐냐면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 정말 그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는 거는 각각 계정 과목별로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위해서 이렇게 금액이 쭈루룩 나열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거를 집계를 해가지고 계정별로 보기 편하게끔, 한눈에 보이게끔 총 매출은 얼마냐, 그리고 매출원가는 얼마냐,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원가 뺀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도 여러분 굉장히 수많은 개념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급여나 접대비나 수도 강렬비 이런 것들 다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합계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금액을 토대로 여기서 이제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만 보시는 거고,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거는 화면 왼쪽을 통해서 직접 입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주어져 있는 요 손익계산서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걸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체크할 게 이제 뭐 매출액부터 보시면 되겠죠. 자, 매출액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액, 상품 매출이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매출액은 다 전부 다 상품 매출에 대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276-320-00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 이 부분이죠. 제대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매출했으면 이제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해가지고 198-710-000, 요게 이제 최종적인 우리 회사의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요게 금액이 맞는지, 자, 금액이 맞는지 여기를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 팝업창이 뜨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 팝업창을 통해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대로 다 맞는지, 자, 여기도 우리 자료상에도 나와 있죠. 기초상품 재고의 금액 나와 있고,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입액 금액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해가지고,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뭐 데이터상으로 기말을 편의상 매입 환출률 애누리도 했어요. 왜냐하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그 또 정기에서 또 이제 넘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상 편의상 어쨌든 뭐 매입 환출 및 애누리에 넣었지만 어쨌든 우리 매출원가는 198-710-000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이 중요하다. 최종적인 매출원가. 그래서 최종적인 매출원가 확인해 주시고, 자, 맞으니까 자,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에서 매출 원가 뺀 매출 총액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죠. 이게 워낙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급여부터 보시면 26310-000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6310-000 맞고요. 그 다음 복리후생비 3830-000인데 지금 급여 밑에 바로 복리후생비가 나와 있지 않죠. 보시면 복리후생비 쭉쭉 봤는데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F를 눌러보세요. 컨트롤이랑 F를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찾기라고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복리 후생비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없대요. 찾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누락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리후생비는 우리가 추가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밑으로 커서를 눌러주신 다음에 F2를 눌러서 복리후생비라고 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금액을 자 3830000이라고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자 우리가 누락되어 있는 걸 추가 입력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볼게요. 운반비 42만 원 되어 있죠. 자, 운반비 있나요? 자, 그쵸, 있죠. 42만 원 있고요. 접대비, 자, 591만 원. 자, 접대비 591만 원 위에 있네요. 그쵸, 있고요. 수도광열비 72만 원 있고, 그 다음, 세금과 공과 48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 자, 여기 금액이 있죠. 그 다음에 임차료 120만 원. 자, 임차료 지금 1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임차료가 12만 원으로 잘못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자, 120만 원으로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자, 이 금액도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변으로 이제 넘어갔죠. 자, 오른쪽 변으로 넘어가서 자, 영업 외 수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자 수익. 자, 이자 수익 있나요? 자, 37만 원 여기 있고요. 제대로 있고. 그 다음에 잡이익 해서 9만 원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자 비용이라고 있죠. 영업 외 비용으로 나와 있는 부분. 자, 이자 비용 124만 원 제대로 됐고. 유형 자산 처분 손실 32만 원. 자, 지금 보시면 금액이 잘못되어 있죠. 23만 원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2만 원으로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다 봤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 제대로 됐는지 한눈에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어떤 걸 보면 될까요? 이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뭐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뭐 판매비와 관리비 뭐 여러 가지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결과물이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자, 요게 최종적인 결과치다. 그럼 요거를 보고서 3014000 자, 요거를 이제 우리는 계정별 합계해서 자, 10번에 당기순이익 요 부분에 이제 자동적으로 집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일치한다. 자, 일치하죠.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입력이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를 최종적으로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되겠고요. 자, 제대로 됐다 확인이 되면 마찬가지로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분 재무제표, 즉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요 두 가지를 봤고요. 이것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체크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